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 대 설거지혼 누가 더 매매혼인가 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불나분 주장은 뭐였냐고 하면 주로 미래현금 흐름 관점에서 이분이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32살 전후로 결혼했을 때, 그리고 외국 여자가 22살에 돈 한 푼 안 들고 왔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여자들은 돈을 들고 와봐야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오는 여자들이 많죠. 심지어 빚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국 여자들이 주로 이제 국제결혼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외국 여자들은 돈 한 푼 안 들고 오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알바를 한다 했을 때 월 50만 원만 만약에 번다고 하더라도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1억 2천입니다. 그런 현금 흐름으로 감안했을 때 오히려 국제결혼을 통해 가지고 젊은 외국 여성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어리고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결혼이 유리하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말하길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결혼 직전까지 지금 만나는 남자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는 게 잠재의식에 있는 거죠. 그게 매매혼 마인드입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을 적어줬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여자들 중에서도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장관리를 하죠. 어장관리, 본인한테 좀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들을 지금 당장은 안 사귀더라도 후보군으로 일단은 놔두죠. 놔뒀다가 이 중에서 혹시나 잘 나가는 놈, 뭐 사업에서 성공했다든가 뭐 좋은 직업을 얻었다든가 뭐 등등등 갑자기 조건이 엄청나게 좋아지면 현재 남자친구를 버리고 갈아타는 경우가 많죠. 자, 이게 이제 남자도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는 거의 없어요. 여자들은 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레드필 이론에도 이게 정의가 된 거를 보면 제가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몽키 브랜칭, 한성 준비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중인 여자가 남친이 아닌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갈아탈 남자를 찾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가 한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옮겨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여자는 한 남자와의 관계를 끝내기 전에 미리 다음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애 활동이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이득이 되는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 남자와 만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자도 괜찮지만 그보다 더 등급이 높은 남자로 갈아타고 싶을 때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는 게 이제 몽키 브랜칭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여자들은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잠재의식,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이게 본능이고 잠재의식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랑 관련된 거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보니까 하나 블라에서 가져왔습니다. 2개 가져왔네요. 자, 제목은 말할까 말까 제주항공이고요. 지금 한성 이별을 하고 현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어. 현 남자친구 사귀는 중에 이별한 전 남자친구랑도 연락을 하다가 오늘에서야 끝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 남친이랑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구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를 버린 거죠. 양다리를 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바로 몽키 브랜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그 케이스입니다. 블라글인데 제목 전 여친이 의사랑 바람났거든. 6년을 만남. 안 그러면 좋겠지만 인생은 실전이니까 받아들였다.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간다는데
어쩌겠어 하고 잘 지내라 하고 별말도 안 하고 보냈다. 그런데 의사한테 까인 건지 8개월 만에 다시 연락이 온 거야. 다시 만나자고. 까인 거네. 까였으니까 다시 연락이 온 거죠. 내가 6년 동안 이런 애를 만난 건가 싶어서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 바람 났을 때도 욕 한마디 안 했는데 그 남자랑 잘 안 된 거면 그냥 딴 놈으로 또 갈아탈 것이지. 얼마나 나를 호구로 생각하면 이러는 건지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안 좋게 끝났지만 좋은 기억도 많았는데 6년을 그냥 한 번의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케이스가 앞에도 나오지만 요거잖아요. 지금 남자도 괜찮지만 아까 세이사였죠? 괜찮지만 그보다 더 등급이 높은 남자 아까 의사가 나왔죠?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이자들은 현재 사귀고 있더라도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 남자가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서칭을 안 하죠. 주변에 좋은 남자가 있는 거 서칭을 안 하지만 조건만 보고 연애를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현재 남자친구보다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오면 갈아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글 쓰신 분도 이런 부분에서 구역질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결혼은 현실이라면서 온갖 조건을 다 따지면서 결혼하잖아요. 외국인 여자들이 조건 따지는 건 매매혼이고 지들이 조건 따지는 건 사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그거죠. 우리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제결혼하면 도태남이라고 놀리고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매매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들의 단점이나 컴플렉스를 투영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욕을 함으로써 자신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봐도 우리나라 여자만큼 매매혼 조건을 많이 따지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 심해요. 심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매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 매매혼 하고 있는 거를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매혼이라고 공격하는 거고 남자들한테 도태남 그리는 것도 본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죠. 도태되고 있는 거.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하면서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욕에 대해서는 열받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어느 나라 여자들보다 매매혼이고 어느 나라 여자들보다 도태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국제결혼 반대하는 여자들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여자들은 자기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저소득 혹은 무매력 남자들이 최근 들어서 돈 없어도 못생겨도 국제결혼을 해서 이쁜 신부나 괜찮은 신부를 만나니까 그로 인해서 국내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잘생긴 남자이거나 고소득 남자들도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서 국제결혼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신경도 안 쓰던 국제결혼을 내려치는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많이 느낀 게 작년이죠. 베트남론이 작년 11월 달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관심도 없었죠. 뭐 이제 농촌 총각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국제결혼하는 거니까 뭐 그쪽은 아예 뭐 신경 안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관심도 없었는데 베트남론이 나온 이후로 선발대들이 많이 또 출발했죠. 그리고 송원도 많이 했고 또 요즘 들어서 국제결혼 한 사람들 커플들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채널 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니까 저는 긴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죠. 일본 여자들이 선택했었던 여자력을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데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여자들은 본인들 스스로를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일단 손쉬운 매매혼이라는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내려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이 깨어났잖아요. 깨어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프레임이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안 먹히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발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남자들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 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외국 여자가 이 남자 별로예요라고 하면 매칭이 안 됩니다. 나만 좋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맞죠? 만약에 매매혼이다. 매매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격만 지불하면 무조건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 여자도 한국 남자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노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본다면 국내 결정사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있는 여자다 보니까 거리 부분 때문에 좀 속전속결로 하는 부분이 좀 다른 거고, 사실상은 국내 결정사 시스템이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매혼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가부 자료를 보더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주로 이분들이 매매혼 이야기하는 게 결정사 같은 이런 중개업체 통한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20%밖에 안 돼. 80%는 중개업체 통하지 않은, 뭐 본인이 직접 만나든 아니면 뭐 소개를 받든, 우리나라도 소개팅 하잖아요. 소개팅에서 결혼한 경우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소수고 대다수는 대부분 다 연애 결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매매혼 프레임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속지 말아 주시길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